이 시간에 읽은 척 책방. 안녕하세요. 성신여대 겸임교수이자 지식편의점 시안책방의 주인 이시안입니다. 어느새 이 책이 발행된 지도요 7년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연말이 되면 나오는 여러 트렌드서 중에서도요 김난도 교수님의 트렌드 코리아와 더불어 믿고 찾는 하나의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 책 2020 한국이 열광할 세계 트렌드입니다. 이 책이 스테디하게 팔리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제 생각에는 저자에 있는 것 같아요. 저자가 무려 코트라입니다. KOTRA죠. 코리아 트레이드 인베스트먼트 프로모션 에이전시의 약자인데요. 원래 알고 있는 건 아니고요. 이걸 위해서 지금 순간 해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중소 중견 기업의 무역 진흥을 위해 1962년 설립된 공공기관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이런 그 기관 홍보 같은데 아닙니다. 아니고요. 그만큼 이 책이 되게 공신력 있고 믿음직한 기관에서 나왔다라는 얘기인데요. 전 세계 84개국 129개 도시에서 소재한 해외 무역관 네트워크를 통해 수집한 여러 해외 시장 정보를요 엄선해서 소개하는 책이 바로 이 책이거든요. 솔직히는 조금 더 민간 기업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만들면 좋겠다는 안타까움과 또 여러 사업을 나열하기 이렇게 그냥 나열하기보다는 흐름에 맞춰서 정렬하는 서술상의 맥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도 아주 약간은 존재하는 책이지만 정확한 정보로 세계의 최신 비즈니스 흐름을 알 수 있고요. 그로 인해서 트렌드에 맞는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는 크나큰 장점이 이런 아쉬운 점을 덮고도 넉넉하게 남는 책입니다. 요즘 세계적으로 뜨는 최신 비즈니스 사례를 37개 소개하고 있는데요. 크게 보면 공유, 환경, 존중 등의 키워드들이 보입니다. 이건 여기 써져 있는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파악하기엔 그렇다는 거죠. 공유는요. 베트남의 공유 헬리콥터 사업부터 소개를 하거든요. 이게 제일 처음에 소개되어 있어요. 사실 이게 조그만 사업 아이템을 얻기 위해서 이 책을 보는 우리들이 보기에는 처음부터 좀 무지막지하게 큰 사업인 셈이죠. 또 무인 자동차에 대한 이야기나 버드 같은 전동 킥보드 공유에 대한 이야기도 등장을 하는데요. 그것보다 제 눈에 띈 것은요. 공유 주방에 관한 비즈니스였습니다. 사무실 공유 서비스의 음식점 판인 셈인데요. 한국에도 위쿡 같은 이런 서비스가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 초기 단계라요. 아직 서비스가 고도화되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성공 여부를 아직은 좀 알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배달 문화가 발달한 중국 상하이에서 이런 공유 주방 서비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니까 우리나라 역시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음식점을 시작할 때요. 필요한 가게, 기자재 등을 생략하고 초기에 적은 비용으로 배달 전문 음식점을 운영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백종원의 골목식당 같은 예능을 보면요. 준비 안 된 음식점 자영업자분들이 정말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공유주방 서비스는 하드웨어부터 소프트웨어까지 제공을 하니까 창업 가능성 뿐만 아니라 성공 가능성을 조금 더 높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혹시라도 실패했을 때 비용도 많이 아껴주게 되죠. 아마 배달이 발달한 우리나라에 잘 맞는 비즈니스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공유주방 서비스를 하는데 옵션으로요. 백종원 컨설팅 같은 게 들어가면 확실하게 이게 대박 날 텐데 말이죠. 환경에 대한 비즈니스는 정말 많이 눈에 띄는 키워드였어요. 재활용품을 이용한 신발이나 교통카드를 충전해주는 리사이클 시스템 같은 직접적인 환경 비즈니스도 있었지만요. 더욱 눈에 띄었던 것은 간접적인 환경 비즈니스였습니다. 가령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시작된 투구투고는요. 음식점이나 베이커리 같이 유효기간이 있거나 재고 상품이 문제가 되는 곳들을 앱으로 연결해서요. 이 가게들이 판매하고 남은 음식물 같은 것들을 싸게 살 수 있게 만드는 시스템입니다. 근데 이걸요. 재고 상품 할인이라든가 땡처리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요. 버려지는 음식물들을 활용하여 환경보호에 동참하자는 식으로 가치를 부여하고 있더라고요. 투구투구의 홈페이지에는요. 맛있는 음식을 살려주세요. 음식물 쓰레기에 맞서세요. 라고 큼지막하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땡처리라고 할 수도 있는 비즈니스를 지구환경을 살리는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착한 소비를 이끌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착한 가격으로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비즈니스는요. 싸다는 것만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가격도 저렴한데 재활용된 제품이나 유효기간을 맞춰 소비를 함으로써 환경에 일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식으로 어떤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를 가지더라도 가치 있게 라는 것을 코즈 마케팅이라고 하는데요. 아직 한국 기업들은 이런 가치 부여에는 좀 약한 편인 것 같죠. 존중이라는 것은 제가 좀 의미를 두루뭉술하게 부여한 건데요.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과 타인에 대한 존중이 있죠.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은요. 일단 자신에 대한 자기 자신한테 쓰는 소비가 많이 보인다는 거죠. 자세 교정 애플리케이션이라든가요. 숙면에 대한 비즈니스도 있고요.
채식주의자를 위한 사업 같은 것도 있죠. 그리고요, 눈에 띄었던 것은 버리기에는 애매하고 갖고 있기에는 더 애매한 물품. 그러니까 보통 이런 물건은요, 실용성은 없고 추억이나 취미에 가까운 그런 물건들이잖아요. 이런 물건을 보관해주는 클라우드 수납 서비스도 있다는 거예요. 타인 존중의 경향 중에서도 제일 눈에 띄었던 것은 직원 존중의 복지 서비스였습니다. 공유복지 플랫폼인 셈인데요. 중소기업 같은 경우 우수인재를 유치하려고 해도요, 복지 서비스를 구축하는데 규모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복지카드나 멀티스포츠 카드 같은 것을 통해서요, 복지 서비스를 기업에 제공하는 식으로 이 문제를 극복하는 아이디어거든요. 기업은 사람 수대로 이 카드를 구매해서 직원들에게 주게 되고요. 직원들은 그 카드를 활용해 제휴가 된 업체들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걸 몇십 개, 몇백 개 기업에서 이용하게 되니까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어서 그야말로 기업 입장에서는 저렴한 값에 직원들에게 복지를 제공할 수 있게 되거든요. 불가리아의 베네피트 시스템이나 영국의 퍼크박스는 이런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비즈니스 트렌드 책을 보는 이유는 당장 여기에 나온 서비스를 따라하려는 것만은 아니죠.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즈니스들을 보면서 자신이 하려는 일에 영감을 얻으려는 목적이 더 강할 것입니다. 하지만 주의할 게 있죠. 하고 싶은 것과 될 만한 것들을 구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외국에서 되고 있다고요? 한국에서도 통하리라는 보장은 전혀 없거든요. 그야말로 성공 비즈니스를 보면서 영감을 얻거나 그 안에 가치들을 취한 다음에 그 핵심 요소들을 한국 상황에 맞게 커스터마이징 하는 그런 노력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도요, 우물안 개구리의 시각으로 우리 동네 자영업의 변화나 아니면 네이버에서 보여주는 기사들만 보다가 이렇게 세계적인 비즈니스 흐름의 정보들을 접하니까 뭔가 좋은 자극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매년 이 책이 꾸준히 팔려나가는 이유가 바로 이것인 것 같죠. 꼭 사업을 하려는 사람이 아니어도요, 세계적인 비즈니스 흐름을 엿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 한 번쯤 읽어볼 만할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읽은 척 책방은 2020 한국이 열광할 세계 트렌드였습니다. 지구인 여러분은요, 시안 책방이 유튜브 세계가 열광할 세계 트렌드가 되는 그날까지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영상에서요, 제가 약간 지금 감기에 걸린 상태입니다. 얼마 전에 정원에서 무리하게 이 추울 때 파티를 굳이 했다가요, 감기에 걸려가지고 약간 상태가 정상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발음도 약간 새고 그랬었는데 그래도 그런 것 치고는 괜찮지 않았나, 목소리도 차분하고 더 괜찮지 않았나 하는 저 나름의 자평을 해보고 진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내 생각인가? 감사합니다.